자, 현일 반갑습니다. 2017년 2월 1일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아침 시황 수요일자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소리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1번.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네,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소리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안 들리시나? 네, 들리시네요. 네.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안 방 소리 체크가 없지 싶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었나 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그리고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어제 지수가 조금 빠져서 끝이 났어요. 그죠?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휴장일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 날 지수가 조금 빠져서 끝이 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월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시작은 활기차게 해릴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자 이슈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내용 보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갈게요. 미증시가 지금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이제 전년까지 잘 가다가 올해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좀 물들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만 포인트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네, 도달했었는데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자, 기대감인 줄 알아서 썼는데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있죠. 뭐가? 트럼프 랠리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차트상의 흐름 보신다라면 강한 상승 이후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 나올만하다. 18,000포인트 정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2만 찍고 2만부터 슬슬 빠지는 모습 나타납니다. 월봉 기준 14년 캔들의 파란색 19,000포인트라거나 19,000포인트대라거나 좀 많이 밀어준 8,000 정도까지 예상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주봉 기준 본다라면 지난주의 양봉에 이번 주 뭐예요? 이번 주 약간 이제 파란색의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패턴이나 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 급등이 나오고 추가 상승 없이 횡보 나타난다면 하락이다, 고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00선 정도의 지지라인을 한번 보고 좀 더 눌러주면 8,000까지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다우지수가 그동안 잘 가긴 했지만, 이격이라거나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 보겠습니다. 자, 3일 동안의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19,000포인트대 후반 나와 있는데 9,500포인트가 1차 지지라인 될 수 있고요. 2차는 9,000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 모습은 언제? 작년 6월부터 10월, 11월까지 나타났던 모습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2만 근처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다우지수가 잘 갑니다. 잘 가지만 요렇게 이평선 부근 전후에서의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단 자리에 어디서 지지받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9,500이 1차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00선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잠시 뒤에 미증시 뉴욕 마감 보실 거고 주요 뉴스를 볼 텐데, 거기에 왜 미증시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조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들 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다우지수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요. 나스닥 계속 올라가요. 나스닥은 5,669.61까지 와, 많이 갔네. 5,669.61까지 갔습니다. 몇 년 동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 다우가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게 되면 IT 기업들이 반 트럼프에 대한 얘기 나와요. 반 트럼프 이제 통합을 만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월봉 양봉가요? 주봉 음봉이죠. 지난주에 양봉, 이번 주에 음봉인데 크게 밀리진 않아요. 확대해 봅시다. 왜 그러냐? 자,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 뻗어가면서 이격을 크게 키웠어요. 근데 나스닥은 이격을 크게 키우지 않고 닿아주면서 만나가면서 차곡차곡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단기 조정만 나와주고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주 나스닥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일간균 역시 5,600에서 이제 500포인트 후반선 정도라면은 꽤 많이 눌러준 자리이고 이제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증시 유형 마감 보겠습니다. 유형 마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평소에는 뭐 4-5페이지 되는데 오늘은 한 페이지 끝입니다. 자, 기업 실적 부진에 FRB 회의 관망세까지 혼조세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일 날 미국의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올해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를 둘러싼 관망세가 매수를 제한했다. 다우지수가 좀 내렸고요. S&P 내렸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랐어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UPS가요. 4분기 2억 3,900만 달러입니다. 주당 27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엑소모빌도 순이익이 16억 8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낮아요. 70센트 예상이었는데 41센트. 엄마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약 40% 이상이 예상이 못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74, 28 해가지고, 그죠? 네. 거의 40% 정도가 예상치보다 못 미치면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표 부진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되어 있죠. 1월에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보다 113.3보다 떨어지면서 111.8에 마감했습니다. 지표도 낮고 실적도 안 좋고 FRB 회의 그러니까 앞두고 부담감이 있고 3중고입니다. 3중고에 의해서 지수는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FRB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도입하죠. FRB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올해 한 2-3차례 이상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회의할 때마다 아마도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지는 모습이 나올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유럽 마감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은 맥도날드가 그거 했던 것 같은데 맥도날드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맥도날드 사업 체인에서 10,000명 이상의 이민자들 채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 정책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닥스 30 지수가 1.25% 빠졌습니다. 까크 지수도 0.75% 빠졌고요. FTSE 지수도 역시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27일 날 무슬림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술업체 등 이민 노동자들이 많은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독일 증시에서 루프트한자가 2.3% 급락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스가 1.77 빠졌고요. 프랑스 증시에서 아르셀로미탈 이렇게 해야 되나? 2.26%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주요 증시, 상해 증시와 나스닥을 제외하고 이것도 강밥 정도이지 상승이 아니죠. 다우, S&P, 니케이, 항생,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빠졌습니다. 파란색의 물결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뭔가 좀 희망일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거품이 꺼지는 분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이런 정책 하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나요? 혹시 하락이 나왔죠. 자, 코스피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피는 연간 기준 빨간색, 월봉 기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건 1월 말이니까 어제 마무리했잖아요. 상승이 나온 건 좋습니다. 2달간의 양봉을 만들어주면 상승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 본다면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자리 90포인트대에서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던 모습은 2월과 3월 안에 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 2000과 1900포인트대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2월 달은요. 거래일자가 약간 줄어요. 정말 조금 줄었습니다. 설날이 원래 2월에 보통 있었는데 1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거래일 딱 20일 있습니다. 정확하게 20거래일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보통 평균 21에서 22거래일 정도가 이제 한 달 거래일자인데
20거래일 딱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진 않아요. 확 적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줄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탄핵에 대한 얘기가 이제 결론 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쵸? 2월 중에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기각이 될지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시장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나물에 그 밥이고 누가 되든 똑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2월달 부담이 되고요. 3월달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3월달은 상장 폐지 일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 3월 전후에서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월과 5월달 벚꽃 대선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정이 나와준다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나 파동들이 있을 확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 생일인가요? 그 얘기 나오면서 방산주라고 이것들이 또 튈만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주간 기준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들어올린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양음양음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2000선 이상에서 일정상으로 2014년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100포인트 근접한 자리 갔다가 내려오는 게 그림이 맞아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산 그림 보시면 횡보 중이죠. 이평 살짝 닿을랑말랑하다 닿으면 약간 내려오겠죠. 자, 코스닥 연봉입니다. 전일 종가상 616.14에 마감했어요. 600포인트 근처는 약간 이하 자리까지 오게 되면 기회라고 했었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월간 기준 당연히 음봉 나올 만한 자리이고요. 1월달에 이 예상했던 겁니다. 1월 초에 12월 말 1월 초에 예상했던 모습이었죠. 좀 내려왔죠. 자, 그리고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3주간의 음봉 다음에 윗꼬리 음봉인데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600포인트 초반선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요. 약간 걸터 앉았는데 올라갈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건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월과 3월 달에 조정이 나와서 6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땡큐다. 올해 600포인트 이하의 코스닥 자리는 정말 땡큐한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바닥이기도 하고. 올해 안에 상승 어차피 대선은 올해 치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벚꽃 대선이 될지 아니면 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연말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대선 치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르기 편하니까 코스닥을 밀었다가 바닥이 잡아서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600이 하는 땡큐예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를 갔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벌써 뉴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황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 보고 뉴욕 마감 보고 국내 증시 보고 뉴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뉴스 넘어가는 시간이 40분쯤이에요. 오늘 굉장히 빨리 넘어가죠. 왜일까요?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16개 정도가 있는데요. 57분 정도에 보통 시간 마이크 넘겨드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24분 남았습니다. 한 기사당 1분 한 20초, 30초 정도 보면 충분히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IT 기업들이 반 트럼프로 뭉치나 반이민 헌소 동참 위에 화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 엑스피디아, 구글 등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과 마스터카드,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CEO도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IT 업계들이 반발이 거세집니다. 거기에 아마존과 엑스피디아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일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마존과 익스피디아가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30일 밤 시애틀 연방지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 내자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스피디아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그 자사 해외 인력 채용을 해친다. 회사 핵심이 여행 알선업에 타격을 미친다. 라고 우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여행업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 아니더라도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지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 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 외국 나가가지고 가이드를 연락해 봐요. 열심히 해봐요.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리 갔을 때 거기 무슨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모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까 제가 알고 계신 분이랑 이민이 비슷한데 정말 가이드 잘해줬어요. 뭐 파리에 가면은 뭐 거기 무슨 궁에 가니까 뭐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풀어주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현지인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반 혹은 3분의 1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고 태어난 동네에서 있었던 옛날 얘기, 전설이 아니라 역사에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들었던 얘기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뭐가 이슈예요, 핫 이슈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계 쪽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계 같은 경우도요, 인도 사람들이 IT 이거 잘한대요. 다 잘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이라거나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대거 채용이 되어 있는데 다 보내 이렇게 해버리면 마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 쪽과 IT 업계 쪽에서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익스피디아가 현재 입국 금지된 7개 무슬림 국가의 최소 1,000명이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자는 여행 일정을 잡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체조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란 그 동네에서 미국에 오는 비행기 일정을 다 취소시켜버렸고 미국인들 비자도 안 내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 같은 분위기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발벗고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정책 결정 하나, 그게 바로 반이민 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낸 거긴 하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낸 거지만 진행한 부분이겠지만 대기업들이라거나 일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익스피디아 대표가 얘기했던 거요. 우리나라,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이며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영혼인데 펜대를 휘두르면서 모든 걸 지워졌다고 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18만 명의 직원 가운데 49명이 미국 행정명령 대상 국가 출신이에요.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죠? 아마존 18만 명 직원 가운데 49명이 많진 않은데 그 비율이 적네요. 최근 3국 시민권을 소지한 7명의 입사 일명자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죠. 그러면 집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렵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 하나 때문에 IT 기업이라거나 여행업이라거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트럼프의 스타일은 어때요? No, 안 돼, 너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리됐죠? 금융교육도 이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랬죠? 시티그룹 최고 강자 어쩌고저쩌고, 인도 출신 아제이 방금 마스카드 CEO 역시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요. 자, 일주일도 못 간 트럼프 랠리입니다. 공포가 고개 들다. 반이민 행정명령, 이거예요. 불안이 고조감이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 지수, 빅스 지수죠. 10년 새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 잇따라. 자, 금값 올라가겠네요, 또. 그죠? 국내 증시도 트럼프 주의보예요. 코스피 지수도 하루 새 0.7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우려인다라고 얘기 나와줬는데, 기대감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 반기문 테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반기문 테마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지지율 높고요. 막 들어오면은 과반 참여 40~50%까지 막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1위 하다가 2위로 떨어졌고 10%대까지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대통령 되고 나서 행정명령 하나 딱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좀 거시기 하죠. 트럼프 경고등이 켜졌다.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되면서부터 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올라갔었죠.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외려 주가 올라가니까 뭐지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불확실성의 투자 위축 우려가 됩니다.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할지 몰라요. 이번에 행정명령 나온 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국의 방향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역량은 어떨지에 대한 걱정을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위축 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트럼프가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자, 금융위기보다 높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엄청 높네요. 엄청 높아요. 그냥 그래프만 딱 봐도 티가 나죠. 69.38 바닥권에서 270까지 올라왔으니까 638, 648, 73, 21, 74, 28 4배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빠집니다. 100.61까지 내려왔어요. 미국 주식형 펀드 최근 자금 유출입니다. 186억 달러에서 60억 달러가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이게 두 번밖에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63억 달러의 유출까지 나옵니다. 63억 달러면 얼마예요? 63억이 아닌 달러니까 여기 1000 곱해야겠죠. 6조 3천억. 6조 3천억. 엄청나네. 자금 흐름에 투자해야 될 불안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투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올라갔는데 다시 쭉 빠집니다. 그쵸? 설문조사했다고 하죠. 25일날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향후 6개월간 미국 증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 예상한 투자자가 전체 31.6%입니다. 한 주 만에 5.4포인트 줄었대요. 안되겠네 트럼프. 이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투자 눌리겠다는 것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최근에 미국 등의 증시를 떠받쳤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망해야겠다는 생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랑 함께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분위기가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변수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마켓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지수 자체가 빠져요. 외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 그쵸?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출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도 있을 것이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빠지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건 코스타의 경우고 코스타의 경우 하나포이크 600 이하 정도라면 저점 잡으면 되고 현금 보유하는 갖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그쵸? 잠깐만요. 현금 보유량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워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신흥국 펀드 수익률 고공행진입니다. 브라질 1위 왜일까요? 자,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풍선 효과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원래 잘 나가던 회사라거나 이제 기업이라거나 아니면 국가 쪽에 투자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뭔가 불안해. 그러면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 여기는 그런 충격 받기 덜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올해 들어 브라질 비롯한 신흥국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브릭스 막 한참 인기했었는데 요즘엔 조용해요. 펀드 평가사 KG0인이 운용 순자산 10억 원, 운용기간 2주 이상인 해외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에 수익률 조사하니까 브라질 수익률이 9%였대요. 그 다음에 기초 소재 부문이 7%, 남미 신흥국이 7%, 프론티어 마켓이 4.3%, 신흥국이 3%대, 중국이 3.2%로 펀드 수익이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 얘기했잖아요. 네? 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나온 것들이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좋아, 잘 간다, 괜찮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요. 지금 불안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불안감의 자금들이 이제 시작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위험자산 상승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업 스타트업이라거나 아니면 신흥국이라거나 그쪽에서는 투자해놓고 잘 되면 정말 대박이고 안 되면 꽝이에요. 복불복이죠. 그런데 어차피 안정적이지 않다라면 수익률 높은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신흥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차피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똑같다라면 우리가 채권이라거나 아니면 이쪽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 금리가 높은 거는 뭐냐면 아직 회사의 시중도 높지 않은 경우에 채권 금리 높습니다. 회사 안정적이에요. 삼성이라거나 이런 데 보면 채권 금리 거의 뭐 제로예요. 거의. 그런데 신생기업이라거나 아직 중소기업들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회사들은요. 채권 굉장히 많이 줘요. 4, 5%, 6%씩 줍니다. 막. 6% 너무 심하죠. 4%대, 5%대 많이 줘요. 채권 금리가 높다. 그죠? 왜 그럴까요? 복불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금리뿐만 아니라 표면 금리 빨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어차피 둘 다 불안하면요. 많이 주는 거 가야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펀드 수익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만약 안정화를 찾는다면 다시 돌아갈 분위기예요. 지금 들어간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2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요. 실제로 2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와 있는 삼성전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펀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불안하죠? 하기 어렵죠? 혼자 못하겠죠? 펀드 하세요. 이 얘기예요. 광고입니다. 말하자면 주당 200만원에 죄송합니다. 자, 200만원의 눈앞에 있는 갔다 왔죠. 찍고 왔죠.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 사기 힘들어요. 한 주에 200인데 우리나라에 한 달에 200만원 급여받는 사람이 50% 이상인데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산다라면은 삼성전자 편입 비중 높은 펀드라 지수의 수혜를 받는 ETF 투자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지. 자, 일부에서는 내잡할 시점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줍니다. 삼성전자, 전 이거 보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10년 투자했으면 194%의 수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불패 신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강남 불패 신화에 빗댄 거죠. 실제로 대치 음마 아파트 기준 삼성전자 최근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음마 아파트 수익률이 마이너스 6.5%였지만 삼성전자는 194%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옛날부터 사놨으면은 엄청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제가 주말에 이제 연휴 때 처갓집 가보니까 동서가 공무원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970년대에 처음 상장했는데 그때부터 갖고 있었으면 천몇백 배가 올랐대요. 천몇백 배가 올랐대요. 배. 프로가 아니라 배.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났을 시기에 70년대 태어났으니까 이거 사놨으면은 지금 몇백억대 자산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옛날 얘기죠.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나간 거.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잘 가니까 지금 열심히 이제 뉴스에 막 띄워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거 아시죠? 펀드나 ETF, 펀드보다 ETF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세금 관련에 의해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ETF 쪽이나 이쪽 보시게 되면 세금 관련 쪽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기 나와준 것 같은데요. 지금 띄워주기예요. 이거 띄워주기에 괜히 또 들어간다거나 막 죽여가지 마시고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의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벌써 20주년이에요. 아이고, 국토대장전 준비에 분주한 동아제약. 동아제약이 이제 최근에 공식 블로그 통해 가지고 국토대장전 진행요행과 의료진 스태프 공식 모집하고요. 전국에 출정지와 대장전 코스를 알아보기 위한 원정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지원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아쉬웠어요. 이때 갔으면은
예? 저기 뭐 좀 잘 나가던, 예? 물론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나름 잘 나가고 있지만 지인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대장정. 그러니까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자사의 그 뭐랄까요? 자사를 대표할 수 있지만 시그가 있습니다. 뭐 국토대장정이라는. 바깥 사람 뭐가 생각납니까? 광고도 생각나겠지만 이거 국토대장정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본인의 회사를, 본인의 그 상품을, 본인에 대한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필요한데 동아제약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20년째 하고 있대요. 오늘 7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 걸어서 종주하는 건데요. 20박 21일 동안.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방송 넣을 수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 네, 젊은 사람들 잘 갔다 오겠죠. 자, 이래 참여했던 학생은 불억이 넘었다고 하죠. 당연하죠. 20년 됐으니까. 혹시나 뭐 아직 자녀라거나 조카라거나 지인분 중에, 가까운 분 중에 뭐 하실 분도 계시면 대학생 위주로 하니까 있으면 아이고 땡기세요. 네, 글자 크게 써놨네. 있으시면은 한번 참여해보시라고 해보시고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냉랭한 IPO 시장, 1월 IPO 시장 2월에 흥풍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바이오 공모가 대비 40% 빠졌고요. 클리오 18% 빠졌고, 신라젠 빠졌고요. 30%, 애니젠 30% 빠져 38%, 유바이로직스 23% 빠졌습니다. 이 중에서 오션브리지가 92% 정도 공모가 대비 증감해서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네, 반반. 1월달에 IPO 시장이 좀 별로였죠. 네.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연초에 상장한 그 업체의 주가 공모가 못 미치다 보니까 아스타 PCL 등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한 기업들이 상장 연기하거나 철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밀려요. 밀리고 또 밀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상장하나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상장 일정을 좀 미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괜찮을 것이냐, 2월엔 괜찮을 것이냐. 글쎄 2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봄 정도 돼야 진짜 벚꽃 대단 하든 안 하든 간에 봄 정도 되고 해야 분위기 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5월달 정도에 상장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기를 잘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만만치 않고요. 11월과 1월달에 코스닥 이전 상장 기업들 보셔도 핸디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참 쉽지 않네요. 자, 다음에 투자자문 1인미 시장에서 이탈한 뭉치돈 어디로 가느냐. 투자자문과 1인미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빠져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연말합 또 6조 원이 빠졌대요. 연초의 감소의 지속 전망, 관망세 뚜렷해서 MMF 등 단기성 자금이 증가한다. 단기 자금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자금들로만 넣었다가 언제 큰 손실 나지 않고 원금 보장이 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자, 이럴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자, 돈 뺐다. 어떻게 해요? 딴 데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코스닥 지금 빠지면 밑에 잡으셔야 돼요. 밑에 잡아놓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지금 중장기 종목 잡아놓고 있어요. 한 2-3개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바닥입니다. 완전 저점이고 땡큐한 자리예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기술 특례 상장 분석 낮아졌는데 씁쓸합니다. 성적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시장도 안 좋은데 상장하면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고요. CS증권이 국내 M&A 시장 자문 업무 싹쓸이 했답니다. 오, 그래요? 잘 나가네. 자, 근데 우린 주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증권이 잘 나가네. 지난해 순이익이 1,000억 원 추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포털에서 보험 쇼핑. 네이버와 보험사 간 광고료 기싸움입니다. 와, 네이버 너무한다. 손해보험업계는 클릭당 200-300원 예상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7,900원 미만이라고 한대요. 아이고, 돈독이 올라가지 네이버가 하여튼. 보험담호 포털 연계를 앞두고 검색 광고 단가 결정, 진통, 클릭당 얼마가 적당하냐. 아니, 근데 클릭당 7,900원이면 이거는 뭐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네이버. 그러니까 인프라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하루에 몇만 명, 몇십만, 몇백 명만 들어오는데 줘야지. 이렇게 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장 연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은행이 영화 쪽에 투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기업은행 잘 나가네. 기업은행에 좀 투자를 해놔야 되나. 자, 직간접 투자와 대출 쪽이었는데 영화, 드라마, 공연, 예술 쪽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부산행, 명량, 인천상작점, 카푸네 트롤로지 등 투자 얘기 나왔었는데 명량 대박났죠? 인천상작 잘 나갔죠? 부산행 대박났죠? 기업은행이 투자하는 영화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분석력이 좋다는 거죠. 이제 문화 콘텐츠까지 확장시켜서 더 많이 벌어먹겠다는 건데 기업은행 볼만하겠네요. 자, 서울 강북 1조 빅딜 공평이냐 세운지구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만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상반기 IPO 되어 넷마블이 레이지2 레볼루션 대박치면서 이번에 이제 상장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기대감이 생깁니다. 거기에 CJ ENM과 NC소프트 지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 요 관련 주가를 또 터질 수 있겠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자, 항공기 펀드가 핫하다고 하는데 아무나 못하죠. 거의 기관총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파산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는 항공기 펀드 설정액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풀어야 돼요. 공매도 풀어야 되고 독점도 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3분기 1조 이익 포스코가 4분기 이익 절반이라고 합니다. 왜요?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영업이익 감소했다 설명했지만 무리한 시점 낸 것이 3분기에 너무 무리하게 냈다는 것 때문에 실적이 이익이 절반밖에 안 났다는 얘기. 시간이 없네요 벌써. 자, 투자자들이 봐야 될 10대 뉴스 이거 보고 마무리합니다. 누구 플러스 왓슨 똑똑한 AI 5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AI 작년에 얘기했죠. AI 어차피 장기로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5월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IBM AI 왓슨의 기술력 결합한 AI 플랫폼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뉴스 광고 LG텔레콤 LG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AI 아닙니다. 5월 달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보시고요. 중국발 폐지대란 나비효과 골판지 업계 지각변동. 춘제 연휴 별로. 네. 7월부터 포털 보험 쇼핑 네이버 얘기했죠. 별로. 삼성 채용이 없대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네. 카이 17조 미국 훈련기 수주전 출격 보톡스 싸움 2라운드 TV 광고 보험사 지급 여력 6월부터 더 세진다고 돼 있네요. 규제가 세진다고 하죠. 국민재 펀드 재테크 펀드 시들 직접 투자죠. 기술통계 세례 테슬라 상장 주의보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자, 시간이 58분 넘어갑니다. 마감할 시간이고요. 마이크 넘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아이고 뉴스가 많아가지고 좀 시간 걸렸네요. 자,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수요일은 무슨 날? 수익 보는 날. 여러분 오늘도 수익 많이 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VI방에서 뵙겠습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